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026 연고대 이공계 편입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과 같이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시고 있거나 혹은 준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연고대 편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리스에서 등록 상담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분들 혹은 연고대 이공계 편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영상이 길다 보니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보다 연고대 이공계 편입 관련하여 더 양질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이니만큼 몇십 분 정도는 꾹 참고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연고대 이공계 편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흔히들 연고대 편입, 비연고대 편입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경쟁률 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병행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2025 연고대 이공계 편입 리포트입니다. 2025년도 연고대 이공계 편입의 전반적인 경쟁률, TO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도에는 고려대에서 TO 관련 큰 이슈가 있었는데 향후 고려대 TO 전망 및 대처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연고대 이공계 편입 학과별 가이드입니다. 지원하려는 학과를 명확하게 정하신 분들은 이 파트에서 최근 3년 동안 해당 학과의 경쟁률과 TO에 대해 잘 정리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파트는 특히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과를 고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블리스 시스템 소개인데요. 블리스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저희만의 시스템인 체크리스트, 대관 모의고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하나씩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고대 이공계 편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딱 30초만 저희 실적에 대해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고대 편입 전문 블리스는 2022년도에는 연고대 합격자를 총 10명 배출하던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20명, 그리고 24년도에는 40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번 25년도 편입에서는 무려 총 59명의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저희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연고대 이공계 편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인서울 이공계 편입은 연고대 편입과 비연고대 편입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전형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둘 중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연고대 편입 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크게 5가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공시험입니다. 이 파트가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니 특히 신경 써서 잘 들어주세요. 연고대와 비연고대는 시험 치는 과목이 완전히 다른데요. 연고대 편입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전공시험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반면 비연고대 편입은 편입영어 그리고 편입수학을 치릅니다. 만약 본인이 연고대와 비연고대 편입 중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게 나은지 혹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감이 잘 안 오는데 전공시험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출제되는 건가요? 여기서 전공시험이라는 것은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에 대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면 수학, 물리, 화학이라는 3가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 1 혹은 일반 미적분학 이런 과목들 같은 거죠. 따라서 편입시험 문제도 대학교에서 치렀던 중간 기말고사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연고대 이공계 편입시험이 대학교 입학 과정의 수리 논술과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이 섞여서 나오는 흔히 접하는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기말고사도 분명한 범위가 있듯 전공시험인 연고대 편입시험은 공식적인 참고 도서를 통해 분명한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연고대 편입은 대부분 수학 또는 영어 시험을 치른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보라고 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각 과목에 대한 연세대와 고려대의 공식 참고 도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참고 도서를 완벽하게 독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참고 도서의 분량이 꽤 많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과 안 나오는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참고 도서만으로 편입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약간의 물음표가 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 교재를 동시에 활용하는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고대 편입은 타임 어택식의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이 아닌 전공 과목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 간 1차 필기 시험 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저희 블리스에서 총 5명의 연세대 기계과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어떤 학생은 수학과 물리 점수의 총합이 150점인 학생이 있는 반면 다른 어떤 학생은 총점이 120점인 학생이 있습니다. 무려 30점이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최종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전공 시험의 격차가 꽤 나는데 연고대 편입 전형에서는 이 1차 필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큽니다. 1차 전형에서는 필기 시험 점수로만 100% 선발을 하고 2차 전형에서도 필기 점수가 60%나 차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연고대 편입 전형은 1차 필기 시험의 비중이 몹시 높다. 두 번째, 연고대 편입 시험은 전공 시험을 치르며 학생들 간 점수 편차가 크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뭘까요? 전적대, 학점, 토익 점수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들의 열세를 전공 시험 성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2차 전형에서 서류 점수가 40점인데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류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잘 준비하면 좋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차는 있겠지만 0점짜리 자기소개서도 없을 것이고 100점짜리 자기소개서도 없을 것입니다. 학점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학점이 과연 0점짜리로 매겨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보다 이 1차 필기 시험에서의 점수 편차가 훨씬 크게 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고대 편입을 도전하고 싶은 학생인데 서류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더 높은 1차 필기 시험 점수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적대학교 때문에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학점은행제나 지방사립대학교 출신의 합격생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적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입장에서 이 전적대학교를 나오면 10점, 이 전적대학교로 나오면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편입 영어입니다. 편입 영어는 곧 비연고대 편입의 핵심 과목인데요. 이 편입 영어의 시험 난이도가 극명하게 높아 편입 영어가 싫어서 연고대 편입을 선택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한 예시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단어는 불가지론이라는 의미인데 저는 한국말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입 영어는 이런 단어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실용적인 토익과 같은 영어와는 성질적으로 다른 시험인데요. 또한 요즘 검머웨라고 하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이 편입 영어가 공부할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입 영어와 연고대 전공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연고대 편입은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공인 영어 성적 기준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 되며 고려대는 이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자신 없다면 그리고 편입 이후에 크게 쓸 일이 없는 편입 영어보다 편입하고 나서도 계속 쓸 일이 많은 수학, 과학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비연고대보다 연고대 편입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인 영어 성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고대 편입은 편입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먼저 연세대는 지원 자격 요건으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데요. 학과마다 700점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800점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며 수학과나 천문우주학과와 같이 토익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학과별로 필요한 공인 영어 성적은 여기 딱 한 페이지로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연세대와는 달리 고려대는 공인 영어 성적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익 70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기타 서류로 제출하기도 합니다만 이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합격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인터뷰했던 이 학생도 토익 성적이 없었고 올해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토익 성적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토익, 탭스, 토플을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셋 중 자신 있는 하나의 시험으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 공인 영어 성적의 유효 기간이 2년이니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키워드는 병행 가능한 지원 학교입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연고대 편입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와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두 가지 키워드, 전공시험과 편입 영어 때문인데요. 즉 비연고대는 물리, 화학과 같은 전공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또한 공부량이 상당한 편입 영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특이하게 전공시험을 보는 비연고대 학과나 혹은 편입 영어를 치르지 않는 소수의 일부 학과들은 연고대와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대와 이화여대, 경희대와 시립대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대와 이화여대를 살펴보면
보면 학과별로 필기고사 과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학교는 편입 수학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고 또한 물리, 화학, 생물이라는 전공 과목을 치르는 학과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연고대랑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학과가 많아서 연고중이라는 말로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인터뷰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 연세대와 중앙대, 이화여대의 화학과를 모두 합격했는데요. 지금 모집 요강을 보시면 세 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화학시험을 치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화학시험을 통해 편입 3관왕을 달성했는데요. 이 학생의 스토리 및 공부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블리스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와 합격 수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와 시립대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는 편입 수학만을 보는 일부 학과들이 있어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이 묶었습니다. 경희대를 먼저 살펴보면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영어가 없는 편입 수학 100%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1000점 만점에 공인 영어 점수가 100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대의 경우 먼저 1단계 전형에서 공인 영어 성적만으로 35배수를 선발하며 이후 자연계열 1에 포함되어 있는 학과들은 편입 수학 100%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1과 2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다르니 이 점을 체크해주세요. 마지막 키워드는 경쟁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고대의 경쟁률이 비연고대의 동일학과 경쟁률보다 낮은데요. 24년도 기준으로 일반 편입 경쟁률을 봤을 때 그림과 같이 연고대가 서성한 혹은 중경외시보다 경쟁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편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기전자공학부와 기계공학부에 대한 2025 일반 편입 경쟁률을 살펴보았을 때 두 학과의 연세대 경쟁률이 서성한 세 학교보다 월등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5년도는 고려대 편입 TO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고려대의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곧 나올 2025 연고대 편입 리포트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 연고대 이공계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키워드들만 잘 이해하셔도 연고대 편입과 비연고대 편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둘 중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연고대, 비연고대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연고대 편입만의 장점을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고대 편입은 대부분 비연고대 편입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고대를 준비하든 비연고대를 준비하든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똑같이 1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연고대 편입에 성공했을 때의 리워드가 훨씬 더 크겠죠? 실제로 비연고대 편입에 성공한 뒤 그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고대로 재편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고대 편입은 피라미드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적은 것이 편입시장의 특징이에요. 즉, 편입은 수능에 비해서 경쟁자의 풀이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반에서 1등, 2등 하던 친구들은 이미 다 수능이나 수시로 스카이 의학대로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경쟁하던 피라미드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적은 것이 편입시장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연고대 편입은 대부분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이라는 공통된 과목을 준비해야 하며 수험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고대 편입은 본인이 그래도 공부해봤던 과목들 위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때 물리 1을 공부해봤고 화학은 정말 적성에 안 맞는 학생이었다면 수학,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를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후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는 학과 선택 가이드 파트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학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학생분들은 이후 나올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이 편입 이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전자공학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라고 할 때 편입 영어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중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적합한 학생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편입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한다고 해도 만일 내가 전적대학교에서 관련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고대 편입 공부는 편입 이후 학과에 적응하고 편입 이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공부입니다. 실제로 이건 2024년도 고려대 기계공학부에 편입한 저희 합격생분의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이분의 인터뷰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 올해 2025 연고대 이공계 편입 리포트를 받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모집 요강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만 좀 훑고 지나갈게요. 이미 해당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파트 2로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지원 요건입니다. 4학기 이상, 미 졸업하신 분들은 일반 편입,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자분들은 학사 편입 요건으로 지원하시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기준으로는 140학점에 가깝게 수강하시면 학사 편입 자격 요건을 만족합니다. 참고로 학사 편입 지원자분들은 일반 편입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둘 중에 희망하시는 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학사 편입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일반 편입이 유리한가요? 보편적으로는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에 비해 경쟁률과 커트라인 모두 낮은 편입니다. 일반 편입의 경우 학과마다 요구하는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몇 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지 반드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반드시 2학년 수료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학년 수료 조건이 4학기 이상 수료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몇몇 학교들은 2학년 수료 조건이 전체 졸업 학점의 50%를 수료하라는 등의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2학년 수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특별한 2학년 수료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인영어 성적입니다. PPT 뒤에 연세대 마크가 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인영어 성적은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점수를 확인하고 가급적 여름방학까지는 미리 공인영어 점수를 취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의 구체적인 선발 과정입니다. 크게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필기시험 100%로 모집 인원은 3배수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공학부 일반 편입 TO가 올해처럼 37명이라면 총 111명을 1차에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단계에서 필기시험 60%, 서류 40%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는데, 이때 필기시험은 새로운 필기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 1차 때의 필기시험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40%라는 숫자가 크게 보여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 간의 시험 점수 차이는 크게 나는 반면에 학생들 간의 서류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계획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학점이 좋지 않다면 전공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는 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드렸던 2025 블리스 5명의 연세대 기계과 합격자들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5명 중 수학 물리 점수의 총합이 150점인 학생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학생은 총점이 120점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사이에서도 30점이나 점수가 차이 날 수 있는 게 1차 필기 시험입니다. 그만큼 시험의 변별력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선발 과정입니다. 연세대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려대 역시 1차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고려대는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는 점인데요. 면접은 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며 인성 면접 위주로 진행되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전공 지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면접 자체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편입 준비생의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제출한 학업계획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블리스에서 이를 대비하는 고려대 면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고 25년도에 약 30명의 고려대 1차 합격생 분들이 해당 반을 수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인데요. 2025 편입시험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세대는 보통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고려대는 연세대보다 일주일 전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계획서 제출 시기에 두 학교가 차이가 있는데요. 연세대의 경우 1차 필기시험 이후에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반면 고려대학교는 12월 초까지 학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고대에서 같은 학과를 준비한다면 작성한 고려대학교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연세대 학업계획서를 재작성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2025 연고대 이공계 편입 보고서입니다. 2026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이 파트를 주목해주세요. 2025년도 연고대 이공계 편입의 추세는 어땠는지, 그리고 2026 전망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모집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연고대 이공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우선 연세대를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편입 TO가 확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TO는 우상향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과 2023년도부터 2025년 이렇게 3년씩 두 그룹으로 묶어볼 때 연세대의 TO는 확실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편입 TO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개입하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는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고려대의 경우 2025년도부터 TO가 확실하게 급감했습니다.
TO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곧 다시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줄어든 현상을 기반으로 우리는 연고대 편입 전략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는 연세대를 메인으로 삼고 고려대를 서브로 준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년 동안의 연고대 이공계 편입 경쟁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23년도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려대는 줄어든 TO로 인해 2025년도에 확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그래프는 전반적인 그래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망하는 학과의 경쟁률로만 따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파트 3에서 학과별 3년 경쟁률도 정리한 파트가 있으니 지금 이 경쟁률 그래프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 올해 TO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고대신문에서 발췌한 다음 기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 개발이 각광받으면서 대학교들에서도 AI, 첨단 기술 관련 학과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명 규모의 새로운 AI 학과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의 총 인원은 교육청에서 정해준 인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명짜리 새로운 학과를 갑자기 뚝딱 만들 수가 없어요.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대학교 학생 총 인원을 100명을 늘리거나 신입생을 100명 덜 뽑거나 혹은 편입생을 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요. 고려대는 이중 편입생을 많이 덜 받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102명짜리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면서 이중 60명을 편입학 정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고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첨단학과 개설 이슈로 인해 고려대의 일반 편입 TO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학과가 1년만 유지하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 편입에도 이 TO 감소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대 TO의 감소에 따른 연고대 편입 지원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만 알고 있던 꿀전형, 느낌이 강했던 연고대 편입 전형이 요즘은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고려대 TO 감소 이슈로 인해 그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해마다 수백 건의 연고대 이공계 편입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학 혹은 전공시험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연고대 이공계 편입 진입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려대 TO의 전반적인 감소는 이러한 회색 성향 학생들의 진입을 더 가로막는 허들이 될 것이므로 연고대 편입이 목표인 학생들은 TO는 감소했지만 그보다 경쟁자 수가 더 줄어든 효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일반 편입 TO가 줄어든 대신 학사 편입 모집 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현상이 관측됩니다. 표를 보시면 24년도 학사 편입 총 선발 인원이 69명인 반면 25년도에는 73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73명 중에서 2025 이공계 선발 인원은 48명이었는데요. 지원 인원은 총 260명 정도로 평균적인 경쟁률이 약 5.4대 1 수준이었습니다. 꽤 할만한 경쟁률이죠. 따라서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사 편입 자격 요건을 만족하시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에 비해 경쟁률도 낮으면서 TO도 많고 평균적인 커트라인도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 학사 편입은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편입으로만 준비가 가능한 학생분들은 이전처럼 고려대만 준비하는 전략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3대1 부근의 경쟁률이 형성되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나 신소재 같은 학과를 준비하고 연세대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고려대 올리 전략의 리스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대를 메인으로 잡고 고려대를 사이드로 준비하는 전략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연고대 이공계 편입의 핵심, 연세대학교 편입 준비 전략입니다. 먼저 25년도 연세대 학과별 TO 경쟁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표기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올해 수학과와 전기전자공학부의 TO 상승이 눈에 띕니다. 보통 학생분들이 많이들 꿈꾸는 공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6대1의 경쟁률 정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대의 경우 수학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비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연고대 수학과 시험을 보통 같이 치러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죠. 말씀드렸듯 연세대 이공계 편입 TO는 우상향 추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점 외에도 연세대 편입 TO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자퇴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자퇴생들의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의대 블랙홀 현상입니다. 이공계 학생분들은 한 번쯤 의대 진학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스카이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업적 능력이 높기 때문에 메디컬 대학 진학을 위한 반수 재수를 실행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및 올해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네요. 이제 연고대는 재수 반수가 아니라 편입으로 가는 게 더 쉬운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TO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요약하자면 2026년도 연세대 이공계 편입 TO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대 TO 감소로 인한 연고대 편입 지원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잘 맞물린다면 올해 연세대 편입의 경쟁률은 높지 않은 정말 좋은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시는 우리는 연세대 학교를 메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연세대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 자격 요건인 공인영어 성적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학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선형 대수학까지 같이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 연고대 편입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연고대 이공계 편입 학과별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은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제가 학생분들을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 드리려면 여러분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들었던 전공 과목, 즉 공부 베이스, 그리고 공부 가능 시간, 공인 영어 성적, 취득 가능 점수 등의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장 합격률 높은 학과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지망하는 학과가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가 정말 본인에게 가장 합격률이 높은 학과인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고대는 기본적으로 학과마다 시험 치르는 전공 과목이 다른데요. 시험 치르는 과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7개의 학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자연대학, 생명화학, 공대 알파학과, 공대 베타학과, 공대 베타 플러스학과, 수학과, 고려대 정보대학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유형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파트 2에서 말씀드렸듯 연고대 편입은 이제 연세대가 메인이기 때문에 연세대 학과를 먼저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7가지 유형 안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대학에는 수학과를 제외한 다음의 학과들,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대기과학과 등이 있습니다. 수학과는 수학과가 유일하고요. 생명화학 유형은 생물 플러스 화학 시험을 치르는 흔히 말하는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수학과 물리만을 본다면 알파학과, 수학, 물리, 화학을 보지만 화학의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베타학과, 세 과목을 모두 다 시험 치르지만 화학 반영 비중이 높다면 베타 플러스 학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정보대학은 미적분학과 정보학이라는 과목을 치르는데 요즘 가장 인기 많은 학과인 컴퓨터학과, 데이터학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봤던 그림을 같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고대 메인과 비연고대 메인의 교집합 부분에 있는 수학과와 고려대 정보대학이 눈에 띕니다. 즉 여기 왼쪽에 있는 5개의 학과들은 연고대만 메인으로 준비하는 학과들이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중앙대, 이대, 경희대, 시립대를 제외하고 다른 비연고대와 동시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교집합에 속해 있는 이 수학과 그리고 고려대 정보대학 유형은 서성한 이하의 비연고대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서브로 같이 준비할 만합니다. 수학과는 다른 전공 시험 없이 순수하게 편입 수학 시험만으로 100% 선발하고요. 고려대 정보대학은 편입 수학에 더해 정보학이라는 공부량이 많지 않은 과목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고대 편입 수학 문제풀이반, 정보학 대비반을 수강한다면 연고대 편입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연고대만을 준비하는 것보다 비연고대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수학과와 고려대 정보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앞서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연고대는 기본적으로 비연고대보다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내용이 기억나셔야 합니다. 수학과와 고려대 정보대학은 비연고대 편입 준비생분들도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40대 1이 넘어갑니다. 경쟁률은 추후 학과별로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고대 이공계 편입 구체적인 학과 선택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편입 준비생분들은 다음 2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계공학부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화생공 가야 한다 라는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학과를 연고대 동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이름의 학과는 연대와 고대 시험 과목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컴퓨터학과의 경우 연세대와 고려대가 시험 치르는 과목이 다르며 최근 4년 동안 연세대에서 일반 편입 TO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고려대 정보대학 유형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두 번째 케이스로 지원 학과를 현재 고민 중인 경우입니다.
이 학생분들은 다음 3가지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지원 학과를 지금 함께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 영어 성적 점수. 두 번째, 공부해봤던, 잘하는 혹은 약한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 세 번째, 경쟁률 및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이 토익 점수를 몇 점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점수별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한 표입니다. 점수가 800점이 넘는다면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하고요. 제가 컨설팅할 때 보통 700에서 800점 사이에 있는 학생분들이 800점을 넘기 위해 꽤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800점은 정말 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00에서 800점 사이에 있는 다음 학과들을 후보군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연대보다 공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고 토익 점수가 800점은 몇 개월 안에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표에 나오는 도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IT 융합공학 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4가지 학과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부해봤던, 그리고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전공 과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과별로 시험 치르는 과목들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참고로 화학 플러스는 반영 비중이 꽤 높은 화학이라는 뜻이며 공부해야 하는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본인이 물리를 너무너무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 중에서 물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학과인 수학과, 화학과 혹은 생물 플러스 화학 학과들로 고르셔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공인 영어 성적 점수, 두 번째,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전공 과목이라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학과가 어느 정도 추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별 경쟁률 및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할 만한 학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학과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학생분들은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수학과 및 자연대학입니다. 자연대는 공대와 달리 한 과목 혹은 2과목만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기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각 학과별로 3년 경쟁률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의 경쟁률은 상당히 살벌한 편입니다. 말씀드렸듯 비연고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들 연고대 수학과 시험은 한 번씩 쳐보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화학과가 25년도 경쟁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TO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명화학대학입니다. 여기는 생물 또는 화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봤던 학생분들에게 권해드리며 암기량과 공부량이 다소 많은 편인데요. 저희 블리스 생물화학 수업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11시간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는 의학대 편입 및 메디컬 대학, 재수, 반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 TO 전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은 공대 알파학과입니다. 여기는 시험 과목이 모두 편입 수학 플러스 물리이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공부량은 중 정도로 블리스 수업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10시간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복습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IT 융합공학과와 컴퓨터과학과의 경우 편입 TO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컴퓨터학과는 4년째 TO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일반 편입으로는 준비하기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학과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뒤에 나오는 고려대 정보대학 유형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산업공학과를 제외하고 건축 및 도시공학과의 경우 무난한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산업공학과는 TO가 워낙 적어 경쟁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대 베타학과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을 전부 다 치르지만 화학 반영 비중이 낮은 학과들입니다. 공대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기전자와 기계공학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전기전자의 경우 화학 반영 비중이 10%, 기계과는 20%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수학과 물리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학, 물리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며 화학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개념 정리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블리스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10시간 수업이 진행되며 보통 화학 개념 정리반 정도까지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3년 경쟁률을 봤을 때 두 학과 모두 평균적으로 6대1 부근의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으며 작년 2025에 전전 TO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대 베타 플러스 학과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의 반영 비중이 4대 3대 3이라
모든 과목을 고루 잘 준비해야 하므로 가장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학과들입니다. 블리스 수업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15시간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물리, 화학을 공부해봤던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휴학을 하거나 학기 병행을 하더라도 공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분들에게 권장드리는 학과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편입 준비생분들이 2학년 학기 병행인데요. 이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 인원이 적고 커트라인이 낮은 편입니다. 23년도 경쟁률이 3대1이 안 돼서 우스갯소리로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합격은 무조건 보장되는 학과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커트라인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고려대 정보대학입니다. 여기 이전까지는 모두 연세대 학과 기준이었지만 정보대학은 고려대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 고려대 TO가 급감하였지만 미적분학 플러스 정보학을 시험 치르는 고려대 정보대학 TO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체크하세요. 특히 컴퓨터학과 자체가 요즘 각광받는 학과인 점, 그리고 비연고대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 진입하기 쉽다는 점으로 인해 최근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25년도 기준으로 일반 편입 평균 경쟁률이 31대 1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대 학과이기 때문에 연세대와는 다르게 면접까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때문에 이 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필기시험 성적과 관련 활동 한 개 정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블리스에서는 24년도와 25년도에 컴퓨터학과, 스마트 보안학부, 그리고 데이터학과 합격자를 한 명씩 배출했는데요. 컴퓨터학과 합격자 한 분의 인터뷰 영상과 블리스 정보학 선생님의 정보대학 준비 방법 가이드 영상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가이드 영상 링크는 하단 더보기에 따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3 연고대 이공계 편입 학과 선택 가이드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격률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전히 학과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블리스에서는 편입 컨설팅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블리스 편입의 시스템 소개입니다. 총 6가지 큰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차별 체크리스트 앤 정기 복습 시스템, 스터디 코디네이팅 앤 마이 페이지 시스템,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최대 3년 강의 연장 시스템, 검증된 블리스 커리큘럼, 그리고 소프트 랜딩 시스템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별 체크리스트 앤 정기 복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블리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작년도에 연고대 편입 합격자 총 59명을 배출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블리스만의 시스템입니다. 우선 잠깐 영상 시청을 멈추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한번 찍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해 보셨나요? 방금 보신 체크리스트가 매 강의마다 공유가 되는데요.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물리, 화학, 생물 모두 매주 강의가 끝날 때마다 체크리스트 한 개씩 공유됩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과제와 퀴즈는 무엇인지, 시간이 남는다면 무엇을 추가로 공부해야 할지,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수강생들도 편입시험을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에서 클릭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강의 노트, 과제, 퀴즈 등으로 모두 다운받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블리스 수강생의 90% 이상이 온라인 수강생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합격으로의 길은 정말 잘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잘 닦인 길을 달리는 것 뿐입니다. 추가로 블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습입니다.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시간에 따라 학습된 내용을 얼마나 잊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급격한 망각이 있기 전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블리스에서도 이를 위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복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위 복습은 바로 과제입니다. 앞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신 과제들을 통해서 학생분들은 1단위 복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수 과제가 있고 선택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과용 시간에 따라 과제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단위 복습인 퀴즈입니다. 모든 강의들마다 그 주차 강의가 끝나고 복습에 필요한 퀴즈들이 제공되는데요. 그 주차 개념을 복습하는 데 필요한 연고대 기출문제, 혹은 타학교 편입 기출문제, 혹은 자체 제작 문제 등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출되는 퀴즈를 바탕으로 이후 설명드릴 진도 상담 코디네이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월 단위 복습은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고 복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퀴즈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이 학생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은 모의고사인데요. 학원에서 진행되는 자체 모의고사 외에도 실제로 연세대 건물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최대한 실제 편입 모의고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세대를 대관하여 진행합니다. 단순 모의고사로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실제 시험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마이페이지 앤 스터디 코디네이팅 시스템입니다. 25년도부터 적용된 블리스 자체 어플을 통해서 학생분들은 현재 자신의 진도 및 실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평균에 비해 내가 얼마나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혹은 원래 예정된 진도율에 비해 얼마나 빠르거나 늦는지 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어플을 통해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의 정기 상담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스터디 플랜을 점검받거나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학생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많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레벨업하는 것과 같은 재미로 공부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블리스는 단순 학원이 아닌 학원과 과외의 중간에서 과외의 장점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의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닌 1:1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신 것이 생기셨을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으며 최대한 24시간 이내에 문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증된 커리큘럼과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블리스에는 편입 공부를 직접 해보시고 연세대 및 고려대에 편입 합격하여 졸업한 이력이 있는 편입 전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수년째 연고대 편입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과목 선생님들이 있으며 컨설팅,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모두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입니다. 연고대 편입 기출문제뿐 아니라 연세대 및 고려대 내부 시험 족보, 비연고대 편입 기출문제, DIT 문제 등 포괄적인 문제들까지 분석하여 제공하는 최적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 커리큘럼은 이후 2부 과목별 설명회에서 필요한 과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리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는 수업 등록 시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3년 강의 연장 시스템입니다. 혹시라도 1학년부터 준비하시거나 군대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안타깝게도 시험을 떨어져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블리스에서는 강의 및 위 언급된 모든 서비스를 설정된 강의 기한을 넘어서 최대 3년까지 무료로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무료 복습 기간에는 강의 연장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혹은 스터디 코디네이팅 등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이전 강의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매년 새로 갱신되는 강의로 제공드립니다. 혹시라도 불합격하셨을 경우 그 책임을 함께하고자 하는 블리스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은 합격자들을 위한 소프트 랜딩 시스템입니다. 편입에 대한 두려움 중 하나는 합격하고도 해당 학교에 아무런 연고 없이 3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리스는 학생분들이 합격하고 나서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해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한 학생들을 한데 모아 축하 파티를 진행해 드립니다. 해당 파티에는 함께 합격하는 동기들 뿐만 아니라 합격자 선배들도 참가하여 학생분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자분들은 해당 파티에서 친해진 동기, 선배들과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있다는 피드백을 매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리스의 대표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며 2026 연세대 이공계 편입의 모든 것 영상 1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블리스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연고대 과목별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025 연고대 편입 시험 기출기조, 변별력, 준비 전략과 함께 블리스의 커리큘럼까지 같이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넘겨가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블리스에서는 24시간 7일 내내 편입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혹은 더보기란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1:1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어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